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변수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전 강의에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보고 스틱코드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불러오세요. 노프 C 5강 조건문 주석 스캔F 이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엔터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됐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실행을 해보면 뭔가 있죠. 여기다 그냥 숫자 1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출력 쫙 되고 끝나죠. 자, 이렇게 한글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가끔 한글이 깨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언어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 및 시간을 눌러주시고 지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날짜 시간 및 국가별 설정, 이거 그냥 지역으로 바로 치셔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역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추가 날짜 및 국가별 설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위쪽에서 관리자 옵션 그 다음에 시스템 로케일 변경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클릭이 돼야 합니다. 세계 언어를 지원을 위해 유니코드 UTF-8 사용, 요거를 하시면 한글 깨짐이 사라지실 겁니다. 난 영어가 유창해서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영어로 쓰셔도 되고, 네, 요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본격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스틱코드를 설치하시고 플러그인에서 세팅즈에서 플러그인스 들어가셔서 마켓플레이스 누르시고 스틱코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를 구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면 바로 앞에 강의에서 스틱코드 설정법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석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주석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우리만 그냥 알고 싶은 거 있죠. 그냥 프로그래머들끼리만 알고 싶은, 컴퓨터는 몰라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설명 같은 경우는 코드랑 상관이 없죠. 실제 실행되는데 없어도 상관없는 건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컴퓨터한테 무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줄 단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한 줄이 주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뜨면서 너 이거 되게 오류야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먼저 이제 개발 툴이 알려주는데, 이걸 실행을 시켜도 실제로 빌드가 안 돼요. 문제가 뻑이 나죠. 벌써 뻑이 나면서 이제 컴파일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걸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실행시켰더니 잘 되네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무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컴퓨터한테는 그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드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디지털 신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초보 때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컴퓨터가 해줄 때 우리를 무시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한 줄 무시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 단락을 무시하고 싶을 때는 시작 지점 슬래시하고 별, 이제 그리고 끝 지점 별하고 슬래시, 이 두 개를 명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몇 줄이 되는 거야.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시작과 끝 지점으로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 무시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개발하시면서 엄청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그래서 한글 설정과 주석법 알려드린 게 끝났고, 그 다음에
자, int a는 10, int는 a는 10.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죠. 메모리상에서 a라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저한테 주세요. 시스템에서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친구의 이름은 뭐다? a로 이제 이름표를 달아서 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죠? 이 부분. 자, 여기다가 10을 때려 넣고 주세요 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줄씩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우리가 방금 배운 주석으로 주석을 한번 한 다음에 좀 방해가 안 되게 주석으로 다 막아 놓을게요. 쭉 밀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값을 밟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이 일단은 실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A에는 현재 10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A 안에 있는 값을 한번 바꿔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한번 이렇게 꺼주고 자, A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printf에서 A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 A는 현재 int죠. int는 정수의 약자이기 때문에 %d를 사용하는 지금 이거를 갖다 붙이면 스틱코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때려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다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는 전 시간에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자, 현재는 A가 10이 들어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는 이게 A의 공간이에요. 이름표는 뭐다? A다. 여기다 지금 10을 때려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값을 한 90 입력을 99나 뭐 이렇게 99로 제가 한번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10이 들어있지만 제가 99를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99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출력이 된 거고 이 부분에서 입력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화면에 출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scanf가 실행된 이 부분이랑 이게 다른 건데 이제 그럼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scanf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생각 하셨다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신 거지.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f 이 부분도 헷갈리니까 한번 지워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밑에 부분은 그냥 되게 단순한 코드잖아. 이거 위에 두 줄만 남겨놓고 scanf는 제가 주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자, 실행하면 10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던 코드예요. 전 시간에 또한 여기다가 scanf로 중간에 하나 쑤셔 넣었어요. 이 부분이 값을 입력 받는 곳이죠. 그러면 다시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scanf를 실행하면 이 부분에서 멈춰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안 끝나 있죠. 아까 보면은 프로그램 끝나면 밑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숫자를 받을 거니까 99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99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있을 거예요. 이 %d라는 게 입력을 받을 때도 쓰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는 입력을 받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지정한 변수. 근데 이름이 독특해. 얘는 지금 AND가 붙어 있고 얘는 지금 AND가 안 붙어 있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ampersand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편의상 AND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C 언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실은 개념을 다 알고 나면은 저게 그냥 그냥 주소값 주나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보는 애들은 밑에서 출력할 때는 그냥 출력하고 위에서는 이거를 붙여줘야 되는 게, 입력 받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진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 문법 자체를 좀 많이 꼬아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실제로 입력 받을 때 내부에서 막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C가 그만큼 조금 다른 언어에 비해서 나온 시기도 좀 되고 융통성이 좀 없는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기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공부를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언어 중 하나라서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AND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깊게는 얘기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다시 깊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게끔 될 건데, 지금은 느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A를 메모리상에서 요청했습니다. 이 공간을 인트형이 들어가는 공간 요청하고, 여기다가 지금까지 꼬리표 A라고 해서 지금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름표는 A고, 그 다음에 안에는 지금 현재 10이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더 씌워야 됩니다. 뭐냐? 뿅 해가지고 여기에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게, 만약에 10이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주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는 10과 공간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별개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집도 집 주소가 있듯이 메모리도 메모리 주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걸로 그냥 찾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A라는 거에는 이게 많은 이제 어떤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소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스캔F한테 이 주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스캔F 얘를 실행을 할 때 주소 값을 전달해 주려고 해서 A의 값이면 그냥 A를 사용하면 되고, A가 가진 주소 값을 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잘 못 그리겠다.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몰라. 아무튼 알죠?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거의 주소가 전달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A를 입력하면 지가 안에서 이제 주소를 뒤집어 까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C 언어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완전 왕초보한테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냥 저 따라오셔서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물론 그래도 좀 어려운 언어긴 한데, 딴 거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C 언어의 강점은 확실히 메모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추천을 하긴 해요. 대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다시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실 필요가 있는데, 왜 노프 팀장님 자꾸 인트만 받으세요? 저는 딴 것도 받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제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뭔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럴듯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냥 맛배기로 이제 문자열 받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배열이라는 거 선언한 건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배울 건데, 이제 조만간 배울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str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100개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뜻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프린트F 할 때 문자열을 다룰 때 문자 하나랑 그리고 정수 하나 표현하는 것만 우리가 봤잖아요. 정수할 때는 %d, 그리고 문자 하나 할 때는 %c,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은 뭐냐면 문자가 하나일 때는
하나고, 그 하나 이상이면은 문자 열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로 이루어진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이 다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틱코드에서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tr을 때려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 밑에다 str을 할 거고, 밑에 건 지울게요, 일단. 그 다음에 입력 받을 때도 당연히 정수가 아닌 이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str 안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s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str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 근데 노프 팀장님, 얘는 뭔데 그 앰퍼샌드 그 end를 왜 안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배열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배열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해봐야 그래도 프로그래머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나중에 포인터랑 배열을 공부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다가 저는 hello 팀노바 한번 써볼까요? 팀노바라고 칠게요. 근데 이상하게 잘리죠.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이 C 언어가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에 공백이 들어간다고 잘리는 그 언어가 다른 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C 언어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조금 예민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그냥 문장을 붙여서 이렇게 쓰시는 정도만 쓰시면 제대로 다 동작을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제대로 배운 지는 2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혹시나 저런 실수를 하실까봐 제가 한번 똑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자, 헬로 팀노바 하면 붙여서 나오죠, 값이. 물론 그러면은 문장에서 띄어쓰기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얼마든지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방법 말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라고 그냥 강조를 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문자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 하고, 원래 소스로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소스를 원래로 돌아갈게요. 스캔F가 대략 저런 식이구나, 내가 나중에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소스로 돌아오면 숫자를 하나, 정수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걸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됐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출력을 바로 해주고 싶지는 않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단 스캔F까지는 여기에서 강의를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스캔F 이후에 이제 if else문 할 때 이 소스를 바로 활용할 거니까 이 소스 바로 지우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띄워놓고 바로 다음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캔F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 밑에 주석해 놓은 얘네들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